안녕하세요. 꿀매지시입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인 엠파렐의 워크플로우를 알아보고 워크플로우 내에서 각종 노드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초기 화면에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처음 워크플로우 이렇게 누르면요. 네, 처음 좌측 이제 왼쪽 위에 이 오버뷰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가운데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 혹은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 워크플로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요. 현재 이렇게 이 화면이 이제 워크플로우 초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업할 영역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각종 메뉴가 이제 뜹니다. 이렇게 각종 노드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리거 매뉴얼이라는 이제 노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아이콘을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하고요. 이런 모양 비슷한 모양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작업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지금 선택했더니 이제 하단에 이 태스크 워크플로우라는 이 버튼이 생겼고요. 네, 이걸 클릭했을 때 뒤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르면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봤고요. 저희는 그 AI 에이전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측에 어드밴스드 AI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에이전트라는 이것을 이번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해보고요. 우선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한번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왼쪽은 인풋, 오른쪽은 아웃풋 창이 열리면서 해당 AI 노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우선 나가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챗 메시지 리시브라는 이 노드가 생겼고요. 지금 우리는 이걸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 우측 위에 이제 재생 버튼, 동작 버튼, 이 쓰레기통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 상황에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수행되고요. 만약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아예 이 노드 자체가 비활성화 되고요. 이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점 3개가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각종 메뉴가 여러 개 뜨고요. 보시면 각종 이름을 보시면 이제 해당 작업을 뭔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 노드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네, 이거 잠깐 이렇게 옮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같이 이렇게 빨간 제 느낌표가 뜨면은 이 노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설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 인풋은 여기 약간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요. 예, 출력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의 어떤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과 아웃풋은 대부분 필수적으로 포함된 어떤 노드에 대한 기본 요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옵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이 다이아몬드 형식의 이런 연결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을 이제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인풋, 아웃풋 노드이고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챗 모델은 무조건 필요한 이거 나머지 2개 메모리나 이 툴 두 개의 커넥션은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내부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인풋이 있고 오른쪽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밑에서 봤던 다이아몬드 커넥션 부분 챗 모델 여기서도 이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툴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에이전트에서 이제 툴 에이전트를 우리가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 어떤 프롬프트 소스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전 상태의 어떤 노드에 대해서
어떤 값을 이제 불러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 이렇게 이 JS 코드 요게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출력 형식에 대해서 LLM에 명령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기 출력 방식대로 이제 어떤 아웃풋 결과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이 LLM이 어떤 대소문자나 어떤 이제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형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 형식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output 포맷이라고 required specific output 포맷을 설정을 해주면은 반드시 이 포맷대로 우리가 이제 출력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에이전트에서 툴 에이전트 밑에 뭐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오픈AI 펑션 에이전트 각 에이전트의 속성별로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쓸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옵션은 이 툴 에이전트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소스에서 이거는 이제 이전 노드에 대해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define below 내가 직접 해당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require specific output 포맷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지금 아웃풋 파서가 생겼습니다. 네. 다시 이 상태에서 이 require specific output 포맷을 설정을 해제하면은요 아까 그 아웃풋 파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이 when clicking test working flow라는 이 노드를 통해서 이제 생성된 이 하단의 테스트 워크플로 누르면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최 모델이 지금 지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상단에 테스트 스텝을 누르시면요. 우측 하단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뜨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프라브럼 러닝 워크플로우. 여기서 우리가 이 AI 노드에서는 무조건 이 챗 모델이 설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챗 모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이 랭귀지 모델들이 있고요. 이 해당 노드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각종 LLM 모델들이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료 LLM을 이제 쓰려면은 대표적으로 그로크 챗 모델이라고 이제 그로크닷컴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API 키를 만들고 API 키를 만든 걸 바탕으로 해당 챗 모델 예를 들면 이제 라마3나 젠마 같은 모델들을 이제 선택함으로써 이제 무료로 쓸 수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직접 이 올라마 챗 모델을 서버나 어디에 이제 도커나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LLM 모델을 써서 이제 무료로 동작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델들이 약간 이제 한글을 입력할 때 약간 막 영어랑 섞여가지고 아니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될 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쓰지 않고요. 이 모델 말고 여기서는 이제 오픈 AI 최 모델을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픈 AI 최 모델을 입력을 하면은 상단에 크레덴셜 투 커넥트랑 이제 모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미리 이제 오픈AI 어카운트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선택을 하고 사용할 모델을 여기다 이제 설정을 하면은 GPT-4 제로 미니를 이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면 아까 이제 오픈의 챗 모델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런 형태의 우리 아이콘들을 이제 노드라고 했습니다. 노드를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얘는 좀 네모났고 얘도 좀 큰 네모 같고 얘는 좀 동그랗고 잘 보시면 아까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 그리고 여기 인풋 모양 아웃풋 모양 이걸 잘 보시면 해당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가운데 메모리라는 부분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런 메모리라는 이 카테고리가 뜨고요. 이 노드에 연결할 수 있는 각종 그 노드들이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당 노드에만 연결할 수 있는 노드를 연결을 해주셔야 이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한번 AI 에이전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프롬프트 소스에서는 이제 기존 이걸 변경을 해서 define below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텍스트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한글로 한번 텍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는 누구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써버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텝을 누르고, 네, 방금 제가 이제 입력한 것에 대해서 축 아웃풋을 보면은 이제 로고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AI 모델의 챗GPT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해당 로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우측 버튼 로고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 해당 노드를 수행했을 때 발생한 걸린 시간, 그리고 해당 워크플로우를 실행했을 때 발생된 토큰 수,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입력했던 그 인풋 텍스트가 여기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너는 누구인지 설명해줘야 대한 아웃풋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보시면 이 인풋에서 여기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시스템. 이건 제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이걸 잘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는 너는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아까 제가 직접 입력했던 부분이고, 이 시스템의 You are helpful assistant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입력했을 때 여기 옵션즈 부분, 여기 이 옵션즈 부분 밑에 여기 add 옵션이 있습니다. 이 add 옵션을 클릭을 하면 여기 시스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누르면 You are helpful assistant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입력하지 않아도 너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다,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워도 요 우측에서 이제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때 이 URL helpful assistant는 이런 인풋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add 옵션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메시지에서 요거는 이제 바꿔주면요. 예를 들면 너는 심리 상담 분석가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너는 누구인지 설명해줘. 그리고 이 인풋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아웃풋 값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인지를 해주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기 설명 같이 아까 이 시스템 메시지는 다시 지워주고요. 이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하단에 태스크 워크플로우 다시 누르면 아까 동일한 작업이 다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수행한 작업은 해당 상단에 여기 이그제큐션즈를 클릭하시면 좌측에 해당 이벤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방금 수행했던 부분들을 이제 클릭을 한 상태에서 해당 노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노드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의 값들이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동작하는 법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내가 직접 이 AI 에이전트의 텍스트를 써서 출력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앞에 어떤 인풋에 대해서 인풋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에서 이 해당 노드를 연결한 이 커넥션 마우스로 되면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 혹은 여기 쓰레기통 버튼이 있습니다. 휴지통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 선이.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우측 상단에 이 상태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에디트, 이제 우측에 보시면 에디트 필즈라는 요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필즈는 내가 어떤 입력한 양식에 따라서 어떤 출력 값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노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add 이제 필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input 뭐 메시지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을 무지개색은 몇 개니? 라고 한번 이제 질문을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우측 위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런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이 형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라고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입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우측 아웃풋에 무지개색은 몇 개이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아까 AI 에이전트의 인풋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 스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은 방금 제가 이 테스트에 대해서만 답변이 나오고요. 자, 이제 AI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 텍스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썼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지우고요. 우리 방금 전에 이 에디트 필드에서 수행했던 이 인풋 메시지라 방금 제가 이제 적은 이 메시지 요소를 마우스 클릭을 하고 이렇게 긁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스텝을 누르면요, 방금 이제 아까 여기 테스트를 적었던 너는 누구니 메시지가 아닌 이 앞에 앞단에서 이제 내가 설정했던 그 메시지를 얘가 불러와 JS 형태의 코드가 입력됨으로써 이 메시지가 이제 무지개색을 몇 개냐고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고, 오픈의 AI 에이전트가 이제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무지개색을 일반적으로 7가지 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 출력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까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에이트 필드를 통해서 무지개색은 몇 개냐는 이런 메시지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입력됨으로써 아까 이제 아웃풋에 무지개색에 대한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모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것을 지금 잠깐 노드를 잠깐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챗 메시지라는 이 노드를 여기다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는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프롬프트 소스를 이제 define below가 아니고 여기 take from previous node automatically로 바꿔준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json.chatInput이라는 요 JSON 노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챗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요, 이제 하단에 이런 챗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챗봇을 이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여기 방금 제가 입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챗봇은 이제 요 방금 현재 상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질문을 뉴진스 멤버는 몇 명이니? 뉴진스는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멤버는 몇 명이라고 했니? 이렇게 써버리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어떤 그룹이나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멤버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위에서 이제 뉴진스는 이 AI가 5명이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이 메모리 설정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전 상황의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챗봇에 대해서 해당 앞에 있는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를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부분에 이제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요, 윈도우즈 버퍼 메모리라고 이렇게 누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렌스는 5개라고 설정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값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버퍼 메모리가 설정이 됐고요. 요 메모리 설정이 되면은 앞단에 어떤 5개 정도의 메시지 맥락들이 이제 아마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챗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뉴진스의 멤버는 몇 명이니? 이렇게 했고, 방금 뉴진스는 5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방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할게요. 방금 뉴진스의 멤버는 몇 명이라고 했니? 뉴진스의 멤버는 5명이고, 이 해당 노드에 대한 어떤 로고 같은 걸 보려면은 이제 바로 이 우측에 윈도우즈 버프 메모리 써져 있는 이런 글들과 이 맥락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로고를 보시면 이제 앞단의 로고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 메모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런 챗봇에 대한 그 맥락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이 툴즈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툴은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이 툴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거나 이제 사용함으로써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챗봇이나 이제 이런 어떤 해당 특정한 작업을 구성했을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보시면 이 툴에 대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우측에 이 해당 툴즈에 대해서 각종 연결할 수 있는 노드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구글 시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시트를 연결을 하고요. 이 구글 시트에 대한 이제 크레덴셜을 생성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셀렉트 크레덴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생성을 합니다. 요 이제 구글 관련 API를 연결하는 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메일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
Gmail API를 연결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CP라고 이제 구글에다가 치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콘솔을 누르시고 제 엠파레 워크플로우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API 서비스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구글 시트라고 치시면 이제 그 밑에 API가 있습니다. 구글 시트 API 누르시고 이 해당 API 쓰려면 무조건 이제 여기 API를 사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사용 눌러 주시고요. 네, 조금 기다려 보고요. 여기서 좌측에 오오스 동의하면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 외부를 클릭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앱 이름은 적당한 뭐 엠파렌 이렇게 적고요. 사용자 지원 이메일은 방금 제 이메일을 클릭을 하고 하단에 보면 이제 개발자 연락처 정보에도 개발자 연락처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저장 후 계속 눌러주시고 이 범위 추가 또는 삭제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이것을 이제 저는 우측에 있는 이 목록을 이제 저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를 안 해줘도 되긴 돼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 눌러주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릅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밑에 저장을 계속을 누르고 그리고 테스트 사용자 add users 여기다가 메일을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누르고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장을 계속 밑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오스 동의하면 끝났고요. 그 좌측 오오스 동의하면 바로 위에 사용자 인증 여부 누르시고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요. 오오스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웹 애플리케이션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하단에 승인된 리디렉션 URI 여기에 URI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엠파링 화면에서 이 오오스 리다이렉트 URL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아까 엠파링 화면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붙여넣고요.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도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서 클라이언트 엠파렌의 클라이언트 시크릿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Sign in with Google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모두 선택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에 계속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이제 연결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상단에 Account Connected라고 이제 표시가 되면 이제 구글 시트에 대한 어카운트가 정상적으로 구글 시트 API가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시트 안에 있는 다큐멘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제 오퍼레이션에서는 get row를 누르시면 해당 시트에 대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의 프롬 리스트 부분에 해당 세미나 후기 그리고 해당 시트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 후기 시트가 있는데요. 이 구글 시트의 내용은 현재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세미나 후기이고 이름은 이게 3명이 있고 각 이름에 대한 이메일 이제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좋았던 점, 개선해야 될 점. 요것을 이제 이렇게 이 항목들을 여기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행다 AI 에이전트는 이 툴이 지금 이 구글 시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시트 관련해서만 이 정보를 우리가 이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의 옵션에다가 이제 애드 옵션 해가지고 시스템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제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해줘. 이렇게 이제 시스템 메시지를 넣으면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름을 다 말해줘. 채팅에서 이름을 다 말해줘. 이렇게 치면 아까 좀 전에 여기 있는 이름 3명 김민수, 이서영, 박준호 이 3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 AI 에이전트에서 우리의 지침을 이제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해 달라고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응답에 대해서만 이 챗봇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좋았던 점 뭐가 있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아까 김민수는 세미나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서영, 박준호의 이제 이 멘트들이 아까 저희가 이 구글 시트에서 적었던 이 내용과 지금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AI 에이전트 이 툴은 해당 내가 어떤 자료를 직접 가져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만 이 챗봇을 구현하거나 어떤 제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산기도 있고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오픈 AI 챗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 어느 연산 같은 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그록이나 어떤 걸 바꿔버리면요, 걔들은 이제 좀 연산에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툴에다가 어떤 연산기, 컬큘레이터 이런 거를 이렇게 추가를 달아주면은 연산을 잘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오픈AI 챗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제 컬큘레이터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해당 챗봇을 제가 어떤 웹사이트에 게시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왼챗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이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좌측 상단에 퍼블리시 어베일러블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이 주소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여기 inactive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눌러주시고 가릿 요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 웹사이트 방금 아까 여기서 복사했던 이 URL을 이 웹페이지에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챗봇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제가 했던 이 채팅 메시지 상황들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름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적으면은 아까 구글 시트에 있던 이름, 세명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동일하게 아까 저희가 여기서 했던 그 채팅 작업이 그러니까 이제 해당 웹 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위젯 형태로 조그맣게 그런 형태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챗봇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AI 에이전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어떤 식당에 대한 후기 설문지를 제가 만들고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 설문지에서 어떤 이름과 어떤 식당에 대한 음식에 대해 후기를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그 후기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만족도를 집어넣고요. 아까 후기 설문지에서 입력했던 누군가의 그 이름을 이제 같이 여기에 이름과 만족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구글 시트에 업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AI 에이전트는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요. 이게 제가 아까 설문지 형태로 그런 어떤 입력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리거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 온폼 서브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어떤 그 설문지를 작성을 할 건데요. 폼 타이틀은 불고기 식당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폼 필드에는 이제 레이블에는 이름 플레이스 홀더에는 플레이스 홀더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입력 폼 양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dd from field 누르시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수집할 정보를 적습니다. 음식에 대한 후기라고 이제 추가를 했고요. 텍스트를 추가했고 이렇게 하고 테스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설문지 형태로 어떤 입력 폼이 나타납니다. 불구이 식당 후기를 이제 적을 건데요. 이름을 적어주고 어떤 음식에 대한 후기를 적어주는 이런 형식을 만들 겁니다. 아까 그 플레이스 홀더는 제가 이제 입력 폼을 적을 때 여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같이 텍스트를 이제 입력하면 해당 입력 폼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나타내는 그것을 이제 플레이스 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세요. 음식에 대한 후기를 적어주세요. 우선은 나가겠습니다. 나가고요. 요 설문지 작성을 해서 이제 AI 에이전트의 입력 폼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입력 폼 연결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테스트 워크프로를 누르면요. 이제 민수 된장찌개가 맛있다.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 닫고요. 이 AIG에 들어갔는데 지금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오류가 뜬 이유를 보니까 지금 여기 테스트 프롬 프리비스 로드에서 여기 얘가 이제 JSON 챗 인풋이라고 이 빨간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풋을 보니까 이 JSON 챗 인풋이라는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프롬프트 소스를 define bellow로 하고 아까 텍스트를 음식에 대한 후기 요것을 그대로 끌어오겠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 바로 이 텍스트에다가 집어넣으시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 음식에 대한 후기, 요게 이 후기를 이제 오픈 GPT가 판단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출력을 했습니다. 내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죠. 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제 긴 문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로고를 보면은 이 인풋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You are a helpful assistant 요 말과 방금 제가 한 아까 입력품에서 적은 된장찌개 맛있다라는 이 말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이 오픈AI가 판단을 해서 이런 아웃풋을 출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이 된장찌개 맛있다 뭐 이제 이런 긴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것은 이 후기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만 이제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챗GPT가 이 문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족스럽다, 뭐 불만족스럽다 그 말을 딱딱 내게끔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꼭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 결과에 대해서 출력을 이제 만족, 불만족 저는 이렇게만 이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떤 지정된 아웃풋을 이제 우리가 또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require specific output 포맷을 클릭을 하시면 밖으로 나가시면 여기 output 파서라고 있습니다. 파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 위에 문장 보시면 냉장고에는 우유, 계란, 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냉장고에는 이제 우유, 계란, 김치가 있다를 전부 이렇게 한 줄로 다 읽어야 되지만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냉장고에는 우유, 계란, 김치가 있다. 이런 출력 형식을 가진다면은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위에 문장 보시면은 앞에 문장부터 뒤에 문장까지 쭉 읽어야지만 해당 내용물이 뭔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깔끔한 형식을 이제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한 그 폼을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손쉽게 냉장고에 있는 게 어떤 음식이 있는지 바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정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서라고 하는데요. 파서는 어떤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어떤 아웃풋 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웃풋 파서를 제가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아웃풋 파서의 밑에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이제 다양한 아웃풋 파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코드들이 보이는데요. 스키마 타입에서 define below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형식의 어떤 스키마 타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저희는 이거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제 저는 이 식당에 대한 맛에 대한 후기를 이제 만족, 불만족으로 두 부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에 물어봅니다. 후기 만족도라는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값으로 만족, 불만족 두 가지를 포함한 JS 스키마를 작성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예시를 여기다가 이제 요 파서에 대한 아까 예시 있었잖아요.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챗 GPT에 그대로 예시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게 후기 만족도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아까 그 파서 여기는 파서 코드 부분을 다 지우시고 입력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이 에이전트 그래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어떤가요? 아웃풋이 후기 만족도 그래서 만족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 우리 이 파서 부분에서 이제 이 스키마 타입에서 우리가 이제 인풋 스키마를 설정할 때 이게 required 후기 만족도 이 후기 만족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이제 그 타입은 그 스트링 타입 그래서 이제 이 이넘은 어떤 열거라는 뜻인데요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열거를 하되 이 중에서 선택하라 뭐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지금은 이제 된장찌개 맛있다 이 음식에 대한 후기 이 후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만족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르게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워크플로우를 다시 실행을 하고 만약 예를 들면 리리라는 사람이 있고 음식에 대한 후기 아까는 만족이었었는데 불고기가 매우 짜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걸 닫고요. 그리고 아까 AI 에이전트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좌측을 보면은 이제 이 음식에 대한 후기, 예, 여기 적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을 한번 볼게요. 출력이 나왔을 텐데요. 예, 예상대로 후기 만족도는 불만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적었던 이 폼 서브미션에서 이 글을 이 AI 에이전트가 받아가지고 이 오픈AI LLM을 통해서 얘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말이 어떤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판단하고 이제 출력을 할 때 이 스트러처 아웃풋 파서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이 출력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다음은 이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구글 시트에 업로드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머지라고 있습니다.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드는 컴바인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바인드 바이는 그냥 포지션 이 두 개의 인풋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지워주고요. 잘 배치를 하고 얘를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얘는 인풋 2로 넣어주고요. 이 서브미션에 있던 이 작업도 정보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자, 아까 이게 인풋에 대해서 온폼에 있던 서브미션 정보와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후기 만족도 불만족이라는 이 정보들이 우측 아웃풋에 이렇게 모두 취합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보를 모두 쓰고 싶지 않고요. 그 이름 그리고 음식에 대한 후기 그리고 이 아웃풋 불만족이냐 만족이냐 이것만 이제 이 정보만 얻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스위치 노드를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 스위치 노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스위치 노드 아까 이 후기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과 불만족을 이제 구분해서 데이터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기 만족도가 이걸 이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끌어옵니다. 후기 만족도가 만약에 만족이면 리네어 아웃풋은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만족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 이 값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만족이라는 글씨가 써지면서 그리고 룰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아까 후기 만족도가 불만족이라면 이 리네어 아웃풋 체크를 해주고 불만족이라는 이 커넥션으로 갈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커넥션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커넥션을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에디트 필드를 누르시고요. 저는 아까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냐면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워크플로우 예를 들면 진수 상추가 맛있다 쓰고 하면 지금 이제 테스트 워크플로우가 한번 돌았고요. 에디트 필드에서 이제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이름이라는 이 에디트 필드를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 에디트 필드를 누르시고 자, 속성을 이제 필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이름 진수 보이시죠? 이름이 이 값이면은 추가를 하고 이름과 음식에 대한 음식 후기라는 카테고리 생성을 했고 음식에 대한 후기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타입은 스트링 위에도 스트링입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만족도라는 카테고리 제가 생성을 할게요. 이 만족도는 여기 후기 만족도에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지금 설정한 그 라벨에 대해서만 아웃풋이 출력이 될 겁니다. 테스트 스텝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 음식 후기, 만족도 제가 설정한 것에 대해서만 이 필드가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점점점 버튼 누르시고 듀플리케이트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얘는 불만족이랑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앞에 이 불만족이라는 이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제가 아까 해당되는 필드랑 동일하게 아웃풋이 나올 것입니다. 대신 만족도가 이제 불만족이겠죠? 이쪽은 불만족인 상태를 한번 이제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미 소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써볼게요. 서브미 누르면은
이거 닫으시고요. 자, 이게 지금 한번 돌았고요. 이 우측 밑에 이렇게 얘가 이제 돌아가지고 체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족이면 여기 윗부분에 여기 체크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부분에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 보시면 미미 이름 방금 미미 썼었잖아요. 소금이 너무 많다 쓰고 이 내용이 지금 이 아웃풋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이쪽에 반영이 됐고요. 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시트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글 시트에 미리 불구이 식당 후기라는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텅 빈 자료인데요. 좌측 밑에 보면은 만족과 불만족 시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구글 시트에 있는 자료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구글 시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append or update row in sheet 요거를 이제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까 크레덴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리소스는 sheet within document를 누르시고요. 아까 오퍼레이션 여기는 append or update row 이렇게 하시면 해당 구글 시트에 대해 자료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밑에 이 프롬 리스트 부분에 추저를 누르면 이제 불구이 식당 후기 여기다가 이제 시트는 만족 시트 집어 넣을 거고요. 매핑 컬럼 모드에는 그냥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불만족인 내용을 집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시트에서 이 밑에 부분에 이 시트 이 만족을 불만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스위치에서 불만족인 내용이 에디트 피드를 통해서 이 정보가 이 구글 시트에 불만족 시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워크플로우 누르고 영철은 불고기 향이 매우 좋다. 불고기 향이 매우 좋다. 이렇게 한번 이 정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다 돌고요. 마지막에 워크플로우가 다 실행이 됐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우측 상단에 구글 시트에 체크가 된 거 보니까 만족이라는 시트에 이제 아마 입력이 된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이제 구글 시트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구글 시트에 가봤더니 하단에 만족 시트에 방금 썼던 영철 이름, 영철, 음식 시우기, 불구이 향이 매우 좋다. 만족도 만족. 이런 식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진미, 매장 분위기가 섬뜩하다. 약간 음식과는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말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섬뜩하다를 집어넣어보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 우측 하단에 체크가 표시된 거 보니까 불만족 시트에 아마 이 정보가 들어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만족 시트고요. 불만족 시트를 클릭했더니 방금 진미, 매장 분위기가 섬뜩하다. 불만족. 이런 식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떤 입력한 설문지 입력 폼을 통해서 이 구글 시트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네,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